여러분, 외국의 세계적인 암 전문 병원에서 한의학을 병행하여 치료하는 추세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명의들이 한국으로 한의학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의 3대 암병원인 MD 앤더슨 암센터의 세계적인 명의도 그중 한 명이죠. 그를 한국으로 이끈 환자는 누구였을까요? 명의마저 놀라게 한 기적의 회복세를 보인 그 환자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한의학을 공부하겠다고 한국행을 택했던 미국인 의사는 왜 갑자기 한식에서 현대의학이 놓친 충격적인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전통 약초와 발효식품의 조합, 그리고 현대의학이 아직 풀지 못한 한식의 항암 효과까지. 서양의 최첨단 암 치료와 한국의 전통 식이요법이 만나 일으킨 의학적 혁명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앤더슨 암센터 환자식을 한식으로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의 과감한 제안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식을 강력히 주장하는 모습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하퍼입니다. 뉴욕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의학학위를 취득했죠. 현재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암 환자 치료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 신념은 항상 명확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서양 의학만이 환자를 진정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저의 확고한 신념에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제 환자 중 한국계 미국인 박민수 씨가 암 치료 중에 한약과 침 치료를 병행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이죠. 처음에는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이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박민수 씨는 제 조언을 무시하고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퀸즈의 한의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치료를 위해 다시 저와 만났을 때 놀랍게도 통증이 줄고 식욕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검사 결과가 이전보다 조금씩 좋아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퍼 박사님, 몰래 한의원에 다녀와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의원을 다녀오면 통증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식도 꼭 드셔보세요. 전 치료가 끝나고 제일 먹고 싶은 메뉴가 한정식 한상이에요. 꼭 엄마가 차려주신 음식 같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떨 땐 식사 한상이 어떤 주치의보다 더 큰 위로를 해주고 몸에도 도움이 될 때도 있답니다. 처음엔 그저 환자의 문화적 신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미소 지었지만 그의 회복 속도와 통증의 정도가 다른 환자들보다 눈에 띄게 빠른 것을 보며 점점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저는 한의학에 관한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방사선요법과 한약 치료를 병행할 경우 생존 기간이 늘고 부작용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와 침술이 암 환자의 통증 감소와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궁금증이 커졌고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한의학 학술대회 공지를 보고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 급하게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해했고 특히 제 친구 마이클 밀러는 시간 낭비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고 경험하고 연구해야만 알 수 있는 진실이 있을 거라고요. 한국에 도착한 저는 학술대회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36개국에서 온 의사들이 한의학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매일 각 섹션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침술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 발표가 이어졌어요. 학술대회 둘째 날, 추나요법과 척추 건강 세션에서 김도윤 원장을 만났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50대의 한의사였죠. 비행기를 타고 오며 더 심해진 만성 허리 통증을 알아챈 김도윤 원장은 침 치료를 제안했고 저는 잠시 망설임 끝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놀랍게도 20분간의 치료 후 허리 통증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여전히 한의학에 대해선 회의적이었지만 신기하게도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하퍼 박사님, 한국에 오셨으니 제대로 된 한정식을 드셔보셔야죠. 김도윤 원장이 치료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환자의 말이 떠올랐죠. 그때 그 환자가 이야기했던 그 한정식? 한의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 음식도 알아야 해요. 우리 의학과 식문화는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의 친절한 제안이 그날은 그저 예의 바른 인사처럼 들렸을 뿐
특별한 의미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윤 원장은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운영하는 외국 의사들을 위한 한의학 국제연수 프로그램도 있다며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공식 프로그램이었죠. 아까 그 치매 효과인가? 신기하게도 허리 통증이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이끌려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해버렸죠. 앞으로 일어날 뒷일도 생각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프로그램 첫날 방문한 한방병원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최신 의료 장비, 임상 연구 실험실까지 갖춘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전통적인 한의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의학의 역사와 기본 이론을 배우며 음양오행설, 장부이론, 경락체계 등이 단순한 철학적 관념이 아닌 수천 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이론임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임상 실습이었습니다. 한 대장암 환자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심한 구토와 식욕부진을 겪고 있었는데 침과 뜸, 한약 치료 후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담당 한의사는 서양의학은 환자를 살릴 수 있지만 한의학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두 의학이 함께 협력한다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암을 치료하는 데만 집중했지 환자의 고통과 삶의 질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한의학은 이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부분은 사상의학 수업이었습니다. 체질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나누고 각 체질에 맞는 치료와 식이요법을 처방하는 한국 고유의 의학 체계였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도 최근 맞춤형 의학이 주목받고 있지만 한국의 사상의학은 이미 200년 전에 개인별 맞춤 치료의 개념을 정립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저는 한의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한의학을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서양의학과는 다른 관점에서 인체를 바라보는 또 다른 형태의 과학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양의학이 미시적 관점에서 세포와 분자 수준의 메커니즘을 연구한다면 한의학은 거시적 관점에서 인체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두 관점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적인 관계였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오던 중 김도윤 원장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하퍼 박사, 프로그램은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병원에서도 표준암 치료와 함께 통합의료센터를 통해 침술 등의 치료를 병행하는데 더 연구해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에 김도윤 원장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켜야겠군요. 제가 한정식을 대접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신가요? 한의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 밥상을 경험해야 합니다. 한의학과 한국 밥상이 무슨 관계일까? 의문을 가진 채 그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그 밥상이 제 의사로서의 신념을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한의학과 깊이 연결된 또 다른 치유의 도구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제 의학적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말이죠. 다음 날 김도윤 원장과 함께 서울 인사동에 있는 한 전통 한정식 집을 찾았습니다. 외부는 고풍스러운 한옥 구조였고 안으로 들어서자 편안한 분위기의 마루와 방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고 낮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처음 한정식을 드시는 거죠? 놀라실 겁니다. 김도윤 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의 말처럼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문도 하기 전에 테이블이 온갖 작은 그릇들로 채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그릇들이 테이블에 다 올라올 자리가 있나요? 10종류가 넘는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게 다 뭐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도윤 원장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반찬 문화입니다. 밥과 함께 먹는 다양한 음식들이죠. 다 드실 필요는 없어요.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드시면 됩니다. 이때 식당 주인인 장 사장님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도윤 원장의 오랜 친구라고 했어요. 오늘 특별히 계절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장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계절 반찬이라고요? 네, 한국 음식은 계절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봄엔 쑥과 냉이, 두릅 같은 봄나물을 즐겨 먹어요. 이 나물들은 겨울에 쌓인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름에는 삼계탕으로 원기를 보충하고 가을에는 영양이 풍부한 도토리나 밤으로 겨울을 준비하죠. 겨울에는 김장김치와 따뜻한 찌개로 추위를 이겨냅니다. 장 사장님의 설명을 듣자 한식의 깊은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인체의 계절적 변화와 필요에 맞춰 발달한 지혜의 결정체였던 것이죠.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각각의 작은 그릇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각양각색의 반찬들이 먹기도 전에 눈을 먼저 즐겁게 하더군요. 초록색 나물, 갈색의 조림, 붉은색 갖가지 김치들, 노란 장아찌. 테이블은 마치 작은 무지개 같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색의 음식을 한 번에 먹는 건 처음입니다. 서양에서는 보통 한두 가지 요리를 큰 접시에 담아 먹거든요. 김도윤 원장은 젓가락으로 음식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식의 특별한 점 중 하나가 바로 색의 조화입니다. 우리는 오방색이라고 해서 청, 적, 황, 백, 흑의 5가지 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 색들은 간, 심장, 비장, 폐, 신장과 연결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5장이 건강의 핵심이라고 봐요. 식탁에서 바로 한의학 강의가 시작되는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식과 한의학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음식이 곧 약이라는 약식 동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약과 음식은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는 뜻이죠. 김도윤 원장은 초록색 나물 반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참나물인데 혈액순환을 돕고 해독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검은 콩은 신장 기능을 강화하죠. 이처럼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맞추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저는 호기심에 이것저것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맛본 김치는 신맛과 매운맛의 절묘한 조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된장찌개의 깊은 맛도 놀라웠고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과 고소한 참기름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여러 반찬을 맛보다가 문득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반찬에서 마늘 향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한국 요리에는 마늘이 많이 들어가나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김도윤 원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카로운 관찰력이군요. 맞습니다. 한국 음식에는 마늘, 생강, 파와 같은 양념이 거의 빠지지 않아요. 특히 마늘은 한식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맛을 위해서인가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맛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양념들은 실제로 강력한 양리 효과가 있어요. 마늘은 항균, 항염작용이 뛰어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고 해독작용이 있죠. 파는 땀을 내게 해서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양념들이 사용된 것은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음식의 부작용을 중화시키고 건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와, 정말 놀랍군요. 서양 의학에서도 마늘의 항균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모든 음식에 활용한다는 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놀랍군요. 이렇게 다양한 맛과 식감을 한 끼에 경험할 수 있다니.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먹다 보니 신기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념이나 음식들이 모두 장을 활용한다는 것이었죠. 김도균 원장은 이를 한식의 또 다른 특징인 발효라고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이 모든 것들이 발효식품이에요. 발효 과정은 음식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생성하고 이것이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발효식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서양 의학에서도 최근 장내 미생물이 면역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런 발효식품을 통해 장 건강을 유지해왔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양 의학에서는 장뇌축과 장내 미생물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발효식품을 통해 장 건강을 관리해왔다니. 이런 발효식품을 만드는 과정도 놀랍습니다. 김도윤 원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김치 하나만 해도 무려 5년까지 발효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발효 기간에 따라 맛과 영양소가 달라지죠. 마치 와인이나 치즈처럼 말이에요. 5년이요? 그런 오래된 김치를 먹어도 안전한가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발효식품의 자연 보존력은 놀랍습니다. 게다가 오래될수록 더 깊은 맛과 풍부한 영양소를 갖게 돼요. 건강하게 발효된 김치는 샴페인 김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다양한 반찬을 먹게 되었나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김도윤 원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겨울에는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한 채소를 발효하거나 말려서 보관했어요. 그래서 계절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한 음식들이 발달했고 이것이 반찬 문화로 이어졌죠. 김치는 겨울철 비타민C를 공급하는 중요한 식품이었어요. 발효 과정을 통해 오히려 비타민 함량이 증가하죠. 여러 연구에서 김치가 항산화, 항암, 항비만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식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음식의 조리 방법이었어요. 한식에는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네요. 서양 요리는 버터나 크림,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문득 깨달은 점을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식은 주로 삶기, 찌기, 데치기와 같은 조리법을 사용합니다. 기름에 튀기는 요리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칼로리가 낮고 건강에 좋죠. 김도윤 원장은 친절히 한식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식의 가장 큰 강점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이 이상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주식으로 하고 다양한 채소와 적당한 양의 육류를 섭취하는 방식이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건강한 식단 비율과 거의 일치하더군요.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런 식단이 서양에서 권장하는 건강한 식단의 모든 요소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서양에서 최근 유행하는 지중해식 다이어트나 대시 다이어트 같은 건강식이 한식의 원리와 유사한 부분이 많네요. 다양한 채소, 적은 육류, 건강한 단백질. 김도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제야 발견한 건강식의 원리가 한식에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한식은 완벽하게 조화로워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매운 김치를 먹으면 시원한 국물이 있고 짠 음식 옆에는 담백한 음식이 있어요. 서로 보완하며 균형을 이루는 거죠. 이 말을 하면서 저는 갑자기 경희대 연수 프로그램에서 배운 한의학의 음양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상반되는 속성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개념. 한식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음양 이론이 식탁 위에도 적용되는군요. 서로 다른 속성의 음식이 함께 어우러져 균형을 이루는 방식이. 제 말에 김도윤 원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철학이고 의학입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특정 질병에 대해 단일 약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의학은 체질과 증상에 따라 여러 약재를 조합해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식에도 반영된 거예요. 동그란 솥에 담긴 비빔밥을 보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나물, 고기가 한데 어우러져 균형을 이루는 비빔밥은 한식의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프로그램에서 배운 한의학의 접근법과도 일맥상통했어요. 여러 경열과 약재를 조합해 인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다양한 식재료를 조합해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철학이고 의학이네요. 연수 프로그램에서 배운 한의학의 원리가 실제 식문화에 이렇게 깊이 녹아있다니 놀랍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전통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한식이 실제로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나요?
저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김도윤 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식의 여러 요소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어요. 예를 들어 김치의 유산균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된장의 이소플라본은 항암 효과가 있고요. 발효식품이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저는 전문 분야인 암 치료에 관심이 생겨 물었습니다. 네, 여러 연구에서 발효식품의 항암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으로 병을 다 낫게 하는 치유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건 확실해요. 특히 김치의 유산균이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된장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 관련암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고요. 이런 전통적인 지식이 현대의학과 결합하면 치료에 더 큰 가능성이 있겠네요. 저는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김도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전통 지식과 현대 기술의 결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AI 기술과 한의학이 바로 이런 결합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환자가 치료 과정을 온전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식의 가장 큰 기여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번 학술대회에서 본 한의학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한약재의 효능을 예측하거나 개인별 체질에 맞는 식단과 처방을 추천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더군요. 또한 전통적인 침술과 현대 신경과학을 접목한 연구도 활발한데 침 치료의 효과를 fMRI로 확인하는 방식이 있더군요. 수천 년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발효식품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래된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되면서 더 큰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든든한 한 끼를 먹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이 한식의 식단을 동료와 미국의 환자들에게도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한정식은 단순한 음식 문화가 아닌 건강과 치유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서양의학에서 영양학은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분야인데 한국은 수천 년 전부터 음식의 치유력을 인식하고 활용해온 것이죠. 호텔방에 돌아온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식과 건강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최근 몇 년간 한식의 건강 효과에 대한 국제 연구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 효과, 된장의 항암 효과, 한식 식단의 대사증후군 개선 효과. 이런 연구들이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미국의 동료 마이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어. 그들의 전통 식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야. 특히 발효식품이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우리 암 환자들의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방병원에서의 연수 프로그램도 정말 유익했어. 그들은 현대 과학기술과 전통 한의학을 접목시키고 있었어. 서양의학은 환자를 살릴 수 있지만 한의학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거의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에드워드, 또 미신에 현혹된 거야? 발효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그럼 왜 한국인은 모두 100세까지 살지 못하지? 실증적인 임상 연구 없이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어. 그의 냉소적인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반박할 논리가 제게 있었습니다. 마이클, 실제로 한국인의 건강 지표는 상당히 좋아. 한국은 OECD 국가 중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야. 암 생존율도 평균 이상이고. 물론 한식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 연관성이 있어. 김치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미 네이처 푸드에도 실렸어. 경희대에서 봤던 한의학 임상 연구들도 매우 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었어. 저는 한식과 건강에 관한 여러 연구 논문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마이클의 다음 답장은 없었지만 그가 이 연구들을 살펴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도윤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원장님, 제가 미국에서 암 환자들을 위한 한식 기반 식이요법을 연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김도윤 원장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병원의 한의학 영양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암 환자를 위한 맞춤형 한식 식단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다음 날 한방병원을 다시 방문한 저는 통합의학 연구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암 환자들의 증상과 체질에 따른 맞춤형 한식 식단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 중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고 소화 기능도 저하되잖아요. 연구팀장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식은 소화가 잘 되는 죽이나 미음 같은 형태로 조리할 수 있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해주는 발효 식품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구토나 식욕 부진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산뜻한 맛의 나물이나 된장국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연구실을 둘러보며 저는 한의학과 현대과학이 만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한약재의 유효 성분을 분석하고 발효식품의 미생물 군집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암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식단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환자의 치료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 영양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계별 한식 식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어요. 방사선 치료 중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나물 위주로, 항암제 치료 중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발효 식품 위주로 구성하죠. 연수 프로그램에서 배우신 사상의학 원리도 적용해 환자의 체질에 맞게 조정합니다. 저는 이 새로운 접근법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암 환자들의 영양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은 항상 저의 관심사였는데 한식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니. 저도 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협력할 수 있을까요? 박 교수는 기뻐하며 국제협력 연구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고 한국과 미국의 의료진이 함께 한식의 치유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적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 김도윤 원장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한의학이 미국에서도 점차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맞아요. 미국과 유럽에서도 한의학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과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는 궁금증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특히 하퍼 박사님이 계신 미국의 3대 암센터인 MD 앤더슨 암센터를 비롯해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표준암 치료와 함께 통합의료센터를 통해 침술 등의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MD 앤더슨에도 통합의학센터에서 침술 치료를 병행해요. 하지만 한의학과 한식의 깊은 연관성과 체계적인 접근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한의학과 한식이 단순한 보완요법이 아니라 서양의학과 함께 환자의 전인적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의학 체계임을 깨달았습니다. 김도윤 원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퍼 박사님 같은 서양의학 전문가가 한의학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니 정말 기쁩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저는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의학 교수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양의학은 환자를 살릴 수 있지만 한의학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 이제 저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삶 전체를 고려하는 전인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력을 정리했습니다. 경희대 연수 프로그램에서 배운 한의학의 원리, 한식의 철학과 건강상의 이점, 그리고 제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서양의학과 한의학, 서양 음식과 한식. 이제 이들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저는 즉시 병원 동료들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회의적이었지만 일부는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암 환자들의 영양 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었죠. 6개월 후 MD 앤더슨 암센터의 통합 영양치료센터를 설립하는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초기 연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한식 기반 식단을 따르는 환자들은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향상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연구 결과는 의학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이런 흐름에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치료받는 환자들의 경과와 그들의 검사 결과를 보며 생각을 바꾸었죠. 직접 경험해보니 효과가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마이클의 모습은 마치 제가 한국에서 처음 침 치료를 받았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뉴욕과 유럽 여러 도시에서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통합의료센터가 증가했습니다. 한식을 기반으로 한 건강식단이 미국 식이요법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소개되기도 했고요. 시간이 흘러 저는 얼마 전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학술대회 외에도 특별한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의사들과 영양학자들이 모인 원탁 토론이었죠. 저는 지난 3년간의 연구 결과와 미국에서의 적용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식의 가장 인상적인 특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퍼 박사님.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5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째, 한식의 발효 시스템은 세계 어느 식문화보다 복잡하고 체계적입니다. 김치, 장, 젓갈 등 단순한 보존을 넘어 미생물의 힘을 이용해 식품의 영양가를 높이는 지혜가 담겨 있죠. 둘째, 식재료의 양리적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한국인들은 마늘, 생강, 파와 같은 재료를 다양하게 음식에 맞게 잘 활용해요. 그들은 생으로도 먹고 잘라서도 먹고 심지어 다져서도 활용하죠. 셋째, 세계 조화와 오방색 철학은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다양한 세계 식품 섭취와 일치합니다. 이는 다양한 파이토케미컬 섭취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지혜였죠. 넷째, 계절성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재료의 특성과 사람 인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식단 구성은 한국인들은 이미 과거부터 해왔던 식문화지만 현대 서양 영양학에서는 이제야 주목받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이점은 균형입니다. 한식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모아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재료와 조리법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환자들에게 한식을 권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의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국가의 의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식의 의학적 도움과 가치에 공감해 주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이번에도 김도윤 원장과 함께 다시 그 한정식 집을 찾았습니다. 3년 전 처음 한식을 접했던 그곳이죠. 이제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그릇들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되고 발전해온 치유의 식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네요. 김도윤 원장이 말했습니다. 하퍼 박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한의학과 한식을 배우고 그것을 미국에 전파하셨으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진실을 찾아 나선 여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바로 이 밥상 위에 있었죠. 김도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습니다. 동서양 의학의 화합, 그리고 한식의 세계화를 위하여. 잔을 부딪히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제가 얼마나 회의적이었는지를요. 서양의 것이 전부 답이라 굳게 믿었던 그때와 비교하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식과 한의학 그리고 서양 의학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교 역할을 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의학과 한식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자부심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한식의 가치를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닌 미래를 위한 보물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식을 통해 건강에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약이 되는 한식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자랑스러운 우리 한식 음식들을 공유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으로 우리 한식,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